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사연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국 출마설입니다. 조국 출마설이 갑자기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정확히는요. 어제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했죠.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주말 평산 책방에 그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 책방에 다녀왔던 모양입니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올렸어요. 사진도 찍었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뵌 거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미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저 나중에 또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몇 번이나 직접 검찰을 제지하기 위해서 나서시려고 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극구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대충의 그 사람들일 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고 싶으셨는데 차마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거죠.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인간의 정리로 보자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사람 때문에 주저하는 통에 결국 조국 장관이 무너져 버리는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의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울산에 북콘서트를 하러 가는 길에 평산 책방을 들러서 하루 알바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알바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구들도 적폐들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다녀오신 다음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다녀왔다.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에 수구 적폐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시라고 권유는 아니구나. 왜 출마하시지 않았느냐고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가족을 돌봐야지요. 저는 그때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가족을 돌보려면은 출마를 하셨어야죠. 진짜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주변에 계시던 분이 아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시는 게 맞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까지 근데 그때만 해도요, 조국 전 장관 그닥 이렇게 출마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왜 사람의 표정에 보면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출마 얘기가 나오면은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요. 누가 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약간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작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조금 변화를 보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출마를 했었어야 했나? 그게 맞는 거였나? 라고 그동안은 새겨 듣지 않던 그 말들을 좀 고심하는 듯한 인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래나? 라고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출마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이 SNS에 남겼다는 이 문장,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 말이 언뜻 듣기로는 출마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즉 어디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이나 아니 선례나 지도가 있다는 것은 먼저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다는 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언적인 지혜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겪어보고 생각이나 했던 정권입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라고 하면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 민간 독재가 드러날 거라고는 우리가 박근혜 보고 민간 독재라는 둥, 이명박 보고 민간 독재라고 이렇게 비판했지만 이거는 정말 검찰 독재 정권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아니라 지들이 권력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역진과 퇴행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우리 이 군사 독재 시절을 지침 삼아서 윤석열하고 싸우겠습니까? 전두환하고 싸우는 걸로 지금 검사 독재와 싸우겠습니까? 못해요. 조국 전 장관의 고심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일단 그 의미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꽤 의미심장한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도 이 표현이 출마와 연관이 되어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면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난리가 났네요, 오늘. 오늘 거의 어제부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총선 출마 저울질 하나, 총선 출마 가능성 소홀소홀, 출마할 수 있다, 검찰 독재 대항마,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적폐들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매우 껄끄러울 거예요. 자기들은 땡큐 뭐 나와주면 고맙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두 가지 의미에서 뭐 양날의 검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실히 이 적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첫째, 조국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모든 이슈는 조국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따라서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를 가지고 완전히 편이 갈릴 겁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총집결, 총단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총집결, 총단결, 우리로서는 분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층 얘기를 하는데 중간층에서도 슬슬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이 조국 자기 그 경쟁자 없애려고 조국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벌써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표창장으로 4년을 살았는데 4년은 선고가 됐는데 한동훈은 그 가짜 봉사 기록지 봉사일지 그거는 4년 아닌가? 내가 4년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딸의 그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또는 대리 작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왜 거론을 안 하죠? 조국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얘기 같이 나와요. 한동훈하고 같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중간층 싸움에서도 그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다? 적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가 주춤거리면 지는 겁니다. 적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야 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하튼 적폐 언론도 그렇고요. 이게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난리가 난 데가 어디냐? 진짜 난리가 난 데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진짜 화들짝 놀랬던 것 같아 지금. 검찰은요. 겉으로는 알아서 하겠지. 나오라면 나오라 그래.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계산이 바빠요. 검찰은요. 조국을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하고 조국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출마를 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뭘 말한다? 새로운 대선 주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들이 이미 죽였다고 생각한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되살아나는 순간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이재명 외에 새로운 대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솔직히 이재명 하나만 가지고 솔직히 불안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로서는 하나의 대안이 더 생기는 겁니다. 훨씬 여유로워져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불만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싸움하기가 버거울 터인데
이재명 하나하고 싸우기도 되게 버거운데 여기에 조국이라는 새로운 대안까지 등장해 버린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진짜로 조국이 출마하려고 이렇게 썼대? 뭐래? 그런 얘기가 돌아? 어디서 출마한대? 뭐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런데? 분위기 어떻대? 막 열심히 지금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대요. 서초동 이 주변에 얘기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지금 검찰이 어제 이후 엄청 바빠졌대.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지랄하고 난리가 났대요. 자기들끼리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뭐 많은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 자,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게 부담스럽죠. 왜? 조국은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조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여파가 미치든 어떤 결과를 낳든 일단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말 자체가 테이블에 올라오는 게 싫죠. 근데 들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영님, 조국이 출마하면 또 대가리를 굴려서 소설을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IMH님, 민주당 수박들이 조국을 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군요. 그럴 리는 없죠.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하면요, 설후는요, 뭐라 그런다? 당장 조국 전 장관을 욕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조국 때문에 그 선거판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조국 때문에 선거판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0년 총선을 보세요. 그때 조국 장관 이슈가 분명히 있었어요. 조국 장관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는 압승했습니다. 조국 장관, 조국의 강? 그게 왜 조국의 강이야? 조국이 조국이 나오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 조국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윤석열을 쓸어버리겠지. 우리 2020년을 돌아보자고요. 문제는 기세입니다.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몰고 가느냐도 중요해요. 윤석열 보세요. 그게 어디 대통령 감이나 됩니까? 그게 어디, 그리고 윤석열 그 많은 비리 의혹, 김건희 의혹. 저는 김건희 줄리 얘기 나왔을 때 게임 끝났다 생각했어요. 왜? 줄리든지 아니든지 이미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밀려요? 안 밀려.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몰고 나왔지. 오히려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식으로 여성이 어쩌다는 둥, 뭐 여성 비하 어쩌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조국이라는 이슈가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2020년에 우리가 조국 이슈를 가지고 이겼어, 오히려. 근데 왜 이제는 불리한 거야? 그때는 유리했고 이제는 불리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몰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국을 사법 피해 대표자 혹은 검찰로 인한 대표자로 내세우면요, 오히려 서민층이나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잘못된 잘못된 검찰 제도의 피해자 조국을 내세우면 되는 거였다고요. 왜 우리가 그 조국이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해? 왜 조국의 강 운운하는데 빠져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밀리고 지는 겁니다. 자, 제가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춤거리는 이 태도, 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까? 미리 움츠러드는 태도. 아니, 적의 공격이 예측이 되면 방어를 할 준비를 해야죠. 되받아칠 준비를 해야지. 왜 위축이 됩니까? 힘을 합쳐야 돼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엊그저께 올라온 그 SNS도 출마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를 내비친 건 아니라고 봐요. 해석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출마할 가능성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리 이게 불리한 이슈라고 떠드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건 불리한 이슈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적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단결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TV님,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네,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출마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대대적인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법이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이미 임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느 놈이 도대체 조국의 강이라고 그러느냐고요. 예? 그렇게 당해놓고도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김남국의 경우도 보세요. 뭔 죄가 있습니까? 김남국 결국에 뭘 잘못했어요? 나왔어요? 뭐 잘못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니 지금도 그냥 무조건 김남국 욕하고 있는데 그 조경태 그 개 같은 새끼가 뭐 오늘 또 김남국까지 욕했다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김남국이 뭘 잘못했는데? 입법 로비를 받았어? 입법 로비는 허은하가 받았대. 에? 코인을 받았어? 그 김기현 아들이 받았대. 아니 또는 장재원이 형이 받았대. 김남국이 받은 건 없대. 근데 왜 김남국이 문제인데? 이런 못돼 처먹은 건. 아유. 자, 여러분, 우리 움츠러들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계속 움츠러들 거예요? 아니요, 싸워야 돼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핏대를 올리게 되네요. 가을 영양제님, 국회의원 꼭 배지 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YS 리님,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응원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양소영, 아유, 진짜, 씨. 제가, 한 20대 중후반쯤, 한 7살이니까 2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20대 조금 후반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 오랜 고심 끝에 민주당 입당을 할까라고 고민해서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인가 자기 학교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이쪽으로 좀 문을 좀 두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학생위원회 애들하고 몇 번 얘기해 보더니 나 안 갈란다 그러더라고. 왜? 쟤들이 이상해요. 왜? 정치 웹툰 너무 많이 본 애들 같아. 왜? 이러니까 아무튼 뭘 전부 다 그 음모로 생각하고 전부 다 이해관계를 생각을 하고 이거 너한테 이익이 되냐? 너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데? 이런 물을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런 애들하고 일하기 싫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참 난감합디다. 그런 애들이 대학생위원회를 한다고? 와, 충격이야, 충격. 참. 얘기 앞으로 좀 샜네요.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 진짜 중요한 얘기. 자, 검찰이 화들짝 놀라면서 또
다양한 이런 정보 수집에 나선 이 분주하게 탐색전을 한 이유 중에 그 얘기도 있대요. 조국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럼 한동훈도 출마해야겠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의 출마 여부하고 조국의 출마 여부가 연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야? 그렇다면 우리 준비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알아보는 단계로 지금 여기저기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